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래입니다. 오늘 랩필이나 발표할 주제는 라이다 포인터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한 그 페이스 안티스토핑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는 위와 같은 2차로 진행이 될 건데, 먼저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데이터 구축과 구축한 데이터와 또 개발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얼굴 인식 아니면 안면 인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그 컴퓨터 비전의 대표적인 큰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크게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제가 연구하는 건 이 중에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하려고 넣은 그림인데, 복잡하지만 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왼쪽에 초록 색깔 부분이 페이스 디텍션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얼굴이 어떤 거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에 대한 기술이고, 두 번째가 제가 하고 있는 빨간색 부분인데, 이게 실제 얼굴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어떤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게 누구냐라는 얼굴을 식별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제가 하는 부분은 가운데 빨간 색깔 안티스토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티스토핑의 목적은 그러니까 실제 얼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좋은 얼굴인식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사진 찍어서 찬영 씨가 그거를 대신 보여준다면, 근데 그거를 또 저라고 인식했다면 그거는 좋은 얼굴인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생동감 있는 얼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겁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박스를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에 보면 들어가는 인풋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실제 사진. 맨 왼쪽에 그 보너파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얼굴을 의미하는 거고, 스포핑이 실제가 아닌 모든 얼굴을 다 스포핑이라는 표현으로 통칭을 하는데, 그 종류에는 빨간 색깔 박스 안에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되어 있는 애도 있고, 또 리플레이, 그러니까 동영상,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동영상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 만들어진 3D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써서 이제 위조된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페이스 안티스토핑 분야에서 크게 이제 RGB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스페셜라이즈드 센서, 그러니까 RGB 카메라 외에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그 서베이 논문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라이더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 스페셜라이즈드 센서를 이용하는 연구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새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게, 그 서베이 논문에 2021년에 퍼블리시 되었던 그 논문에 따르면은, 이 안티스토핑 연구를 위해서 구축된 얼굴 공개 데이터 세트 중에서 라이더 센서로 구축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하나가 있긴 했는데, 그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니까 RGB에서 텍스트를 추정해가지고 그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걸 사용한 연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라이더 센서를 사용해서 구축한 데이터 세트 자체가 없다. 그래서 세트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거는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 고경민 연구원이 박형민 연구원과 같이 개발했던 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크게 네 가지 종류고, 맨 위쪽에 보시면은 실제 얼굴을 저런 식으로 해서 20장을 뽑았고, 근데 뽑을 때는 이게 RGB 사진인데 그 밑에 뎁스 사진이 있고, 또 포인트 클라우드 PLI 파일이 하나가 생겨서 총 세 가지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 20장을 뽑았던 거고, 마스크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어떤 각도로 찍은 다음에 그걸 20장 뽑았고, 프린트는 이 실제 얼굴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뎁스 사진이 이거 실제 얼굴과는 다르게 이렇게 깊이가 전혀 없죠. 그거는 프린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플레이, 다른 아이패드를 가져다가 그걸로 이제 실제 얼굴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이 리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이게 뎁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거는 심각하게 더 많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이유를 보니까 이 아이패드가 그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빛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이더는 빛을 쏘는 앤데 거기서 뭔가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깊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래서 원래 평면인데 평면을 못 받아들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깊이 사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는 12개의 마스크를 뽑았기 때문에 12개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20장씩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굴, 그리고 마스크, 페이퍼, 리플레이 총 4가지 종류에서 최종 960장의 이미지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RGB 960장, 뭐 뎁스 960장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사용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12명 외에 3명에 대해서 더 데이터를 뽑았고 마스크는 이제 사람 얼굴 말고 막 조커 그런 거 구해가지고 했고 또 이제 환경도 좀 다르게 약간 어두운 데서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목적으로 3명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RGB만을 사용하는 모델과 RGB랑 뎁스를 사용하는 모델과 RGB랑 뎁스 포인트 클라우드 3개를 사용하는 모델이 점차 좋아질 거다 이런 거를 가정하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돌려야 될 모델은 3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 상황을 공유드리면은 그러니까 3가지를 다 합친 모델을 실험을 아직 못한 상태고 제가 지금 수행한 거는 RGB 모델과 RGB와 뎁스 사용한 거 RGB랑 포인트 클라우드 같이 사용한 거 이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진행을 먼저 한 이유는 제가 이거 하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논문을 빨리 쓰려면은 저거 3개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좋았겠지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뎁스 데이터는 정규화 방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표준화보다 민맥스 정규화가 더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RGB랑 뎁스 각각에 대해서 최선의 정규화가 뭘까, 그리고 그게 정말 맞을까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고 싶었고 둘째는 그 뎁스맵으로도 만들어지잖아요, 깊이 정보가. 근데 뎁스맵과 포인트 클라우드 둘 다 어쨌든 깊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사실 둘 다 깊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 개 다 효과가 같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3차원 데이터니까 뎁스는 1차원이지만 그래서 2차원이지만 그래서 얘가 더 나을 수 있겠다. 더 나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RGB랑 뎁스 그리고 RGB랑 포인트 클라우드 두 개 모델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는 RGB 데이터에 대해서 적합한 정규화가 노멀라이즈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 이거를 좀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진행한 거고 그 빨간 색깔, 검정 색깔 골드 표시만 보시면 되는데 왼쪽은 이제 정규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텐서화 시켰을 때 물론 그 넘파이 배열이랑 텐서 배열을 맞춰가지고 배열만 바꿨고 그 아무것도 정규 안 했을 때 결과가 0.906이 이렇게 나왔고 평균 0이고 분산 1로 해서 정규화했을 때 그때 결과 민맥스 했을 때 결과 정규화 한 다음에 민맥스 했을 때 민맥스 한 다음에 다시 정규화했을 때 민맥스 한 다음에 정규화했지만 평균을 0.5 그리고 분산을 0.5로 했을 때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러니까 민맥스 한다는 건 사실 투텐서 함수 쓴다는 거거든요. 투텐서 함수 쓰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토치 컴포즈 안에다가 이거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바꿨다는 건데 이제 0.5, 0.5를 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 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RGB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방식으로 픽스를 시켰고 그 상태에서 RGB 뎁스랑 RGB 포인트 클라우드를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RGB만 썼을 때 0.9156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뎁스를 썼으니까 얘보다 다 올라 있는 거를 당연히 그거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규화를 안 했을 때 뭐 이거는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맥스를 그러니까 뎁스 데이터에서 민맥스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규화를 했을 때 더 0.91보다 더 좋아지는 어떤 현상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넣었을 때는 결과가 더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다가 뭐 정규 안 했을 때 심지어는 노멀라이즈 했을 때는 아예 학습이 안 됐고 민맥스를 했을 때는 그나마 학습이 됐지만 0.91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이거를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그 이유는 정규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XYZ를, 포인트 클라우드 XYZ를 정규화를 개별적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X값, 그러니까 각 포인트들의 X값끼리 정규화, Y값끼리 정규화, Z값끼리 정규화 했는데 그랬을 때 원래 XYZ가 이제 걔네가 이제 한 거리로 이제 어떤 뎁스 깊이 정도로 이제 딱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X, Y, Z 각각 제가 정규화를 시켜버리면 최종적으로 얘네가 같이 변하는데 이게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니까 X 따로 Y 따로 Z 따로 변하니까 나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표현하게 되는 뎁스 정보가 처음에 뎁스 정보와 좀 다른 정보를 표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과가 안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규화를 할 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뎁스 밸류를 정규화한 다음에 이 뎁스 밸류에 대해서 XYZ를 일정 비율로 나눴을 때 이 거리가 얘네보다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알아낸 다음에 그 비율로 XYZ를 나눠줘가지고 걔네 갖다가 학습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혹시 제가 이상한 얘기 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의 훈련의 시간이 여기 보시면은 소요 시간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RGB 뎁스 같은 경우 30분이면 다 이제 해결이 되는데 RGB 포인트 클라우드는 뭐 8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거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거를 조금 해결해서 다음 스텝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정규화 방식 개선해서 다시 RGB랑 포인트 클라우드 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그다음에 RGB 뎁스 포인트 클라우드 제가 이제 원래 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바로 실험을 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사실 오토인코더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토인코더는 어떨까? 그래가지고 오토인코더에 대해서도 좀 사이드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